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 엑스포의 꿈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는 7월에 부산에 또 다른 엑스포가 옵니다. 저와 함께 그 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부산은 예전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야심차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된 줄 알았는데 사우디 리야드에 아깝게 119대 29 정말 한 끗 차로 떨어져서 2위로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대로만 됐다면은 지금 현재 4월 13일 2025년 지금은 오사카 엑스포를 하잖아요. 요 다음 엑스포가 사실은 부산 엑스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 그랬다면은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하고 1993년에 우리 꿈돌이가 있었던 대전 엑스포가 있고 또 2025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한 다음에 2030년에 부산 월드 엑스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죠. 자, 하지만 부산 엑스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오사카 엑스포를 보면 5월 26일 현재 방문객 수는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월 2일 기준 티켓 판매량은 한 1000만 장이 조금 넘어서 입장권 판매 목표가 2300만 장이었다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 판 것 같아요. 흑자를 하려면 1800만 장 이상이 팔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10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오사카 엑스포가 시작 전에는 이러다가 진짜 폭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팔렸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냐? 일단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생각보다 이 오사카 엑스포 마스코트인 마큐 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좀 내장 같아 보이잖아요. 약간 내장 같아 보여서 소름이 끼친다는 반응이 있긴 한데 또 보다 보니까 특이하고 사랑스럽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좀 특별하긴 해. 좀 잊어먹지 않게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약간 요런 유형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좀 희한하게. 좀 사랑스럽다라는 반응이 오면서 나쁘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일본이 백악관에서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 대표분이 왼쪽에 보이는 황금색 마큐 그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려고. 이게 지금 오사카 엑스포에 가면 현장에서 팔고 있대요. 동일한 제품 팔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요 금색 마큐 인형이.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준다는데, 여기 써있죠.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사용했을 것 같은 인형이라고 써있는 요 금색 마큐 인형이 절찬리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5월 13일 날 오사카 엑스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행사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한국의 날 특집 길놀이가 있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요 나무가 오사카 그랜드링이라고 보이는 거대한 나무 구조 아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통신사 행렬과 똑같이 만든 그 행렬이 우우우 하면서 지나가는 길놀이 행사를 했어요. 한국의 날을 맞이해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건데 이거는 갑자기 왜 한 거냐?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은 오사카 엑스포를 맞이해서 조선통신사선을 오사카로 보냈습니다. 무려 261년 만에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에 입항을 한 건데요. 오른쪽처럼 서 있는 진짜 조선통신사가 타고 갔다는 배를 재현한 배를 부산에서 오사카로 보냈어요.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한국의 날과 함께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그래갖고 무려 부산에서 출발해서 13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오사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간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의 날에 이렇게 조선통신사 행렬을 오사카 현지에서 재현을 한 거죠. 이게 또 나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부산관광공사가 사실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은 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낸 거는 오사카 엑스포에 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7월 15일 부산 엑스포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이죠. 후후. 자, 좋습니다. 월드 엑스포는 놓쳤지만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25년 7월 15일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건 뭐냐?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우리나라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77개국이 참가했고요.
행사 참관객 수도 이제 38,000명, 거의 4만 명을 향해 가면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왜 부산에서 열리냐? 부산은 이미 2018년 우리나라 정부가 선정한 세계 스마트 시티 선도 모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세종이고 또 한 군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왜 스마트 시티 선도 모델로 선정이 돼 있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부산에는 거대 건설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뭐 하는 곳이냐? 미래 스마트시티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한 곳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에코델타시티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부산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아는 부산광역시의 대부분이고 가운데 낙동강이 흐르잖아요. 그 낙동강 아래 삼각주가 있습니다. 요렇게 낙동강하고 삼각주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에코델타시티가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에코는 친환경이고 델타는 삼각주예요. 시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그러면 사실 친환경 삼각주 도시, 바로 낙동강 하류 삼각지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규모를 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무려 인구가 7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택이 약 3만 세대 공급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정말 356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삼각주 전체가 에코델타시티는 아니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주의 중간 부분이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그리고 요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여기를 동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니까 여기 동 이름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명칭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설 법정동. 자, 법으로 정하는 동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라고 명칭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명칭이 원래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동이었어요. 만약에 이 에코델타동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전국 최초의 영어 법정 동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 최초의 영어로 된 동명이 될 수 있어요. 기존의 원래 이름은 강동동, 명지일동, 대저이동 그 일부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동이죠. 여기를 이제 법적으로 에코델타동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안타깝게도 에코델타동 명명은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무산됐습니다. 현재까지 무산됐어요.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이름이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이랬는데 여기가 외래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에코델타동은. 요런 이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산됐고 부산 강서구 입장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 이제 요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빌리지가 최초로 입주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낮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빌리지. 여기가 혁신기술 40개가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빌리지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신 입주민들은 5년 관리비만 내면은 이 혁신기술을 체험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나게 셌다 그럽니다. 거의 2,982세대, 3,000세대가 지원을 했는데 최종 54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큰 도시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 물 관리, 스마트 에너지 관리, 국내 최초 원 플러스 등급 주택단지라고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스마트 헬스케어 관리도 되고요. 스마트 팜 관리, 빗물을 재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로봇, 저곳은 택배나 우편 같은 것도 로봇이 다니면서 전달해주는 그런 스마트 빌리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아래에는 명지 국제 신도시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194만 평, 개발비가 3조 6,856억, 정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아래 명지 국제 신도시도 있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는 뭐냐? 여기는 국제 R&D 센터, 업무용지, 외국 교육기관과 주거단지까지 들어가는 말 그대로 거대 국제 신도시 계획입니다. 명지를 동북아 국제업무 중심지로 만들겠다. 보시면은 외국 교육, 의료기관, 주거단지, 업무용지, 부산의 목표가 국제 신도시니까 이제 명지를 우선 국제업무 중심지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명지 국제 신도시에는 현재 국제 학교 유치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로얄 러셀 스쿨, 와우, 웰링턴 칼리지, 잘 모르지만 훌륭한 곳이겠죠. 훌륭한 곳이 지금 유치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로얄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는 2026년 착공, 2028년 개고가 된다 그러고요. 웰링턴 칼리지는 유초등을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까지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주한 영국 대사관과 부산시가 영국 문화마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 협약도 체결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 아래에는 명지 오션시티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네모나게 나온 데 있죠. 여기가 명지 오션시티입니다. 위에는 명지 국제신도시가 여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코 델타 시티가 위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는 명지 오션시티가 있는데 여긴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뭐 생물을 좋아하니까 여기가 철새 도래지로 조금 유명한 곳입니다. 뒤에도 새 날아가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파트를 좀 높게 올릴 수 없고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있는 곳이지만 딱 보더라도 이제 바다가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말 그대로 오션시티입니다. 개발한 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도 명지 오션시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계획은 사실 더 큰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 BJFEZ라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이은 사실상 우리나라 양대 경제자유구역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명지지구라고 할 수 있고 가운데가 에코델타 시티나 아니면 명지 국제신도시가 이 거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팽팽팽 돌아가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고 부산 경제가 살아나고 진해까지 다 합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다시 부산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도시 계획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에코델타 시티고 아래가 뭐 명지 국제 신도시고 여기가 오션시티인데 그 옆쪽에 보면은 분해치아라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놀러 가실 분은 요 분해치아 길이 그렇게 좋대요. 예쁜 카페도 있고 요 집들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면이 바다고 아까 보셨지만 오션시티는 삼면이 바다고 그 옆에도 전부 바다가 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베네치아, 분해치아로 만들겠다. 우리나라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여기 가서 분해치아를 좀 널리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인생샷을 건질 장소가 많다고 합니다. 예, 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 분해치아가 좋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이제 가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바로 이번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부산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부산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WSCE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 부산이 비록 월드 엑스포에서는 2등으로 떨어졌지만 이번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통해서 명실 잡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좀 이제 커지고 일자리도 많아져야 우리나라 성장률도 팍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부산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오사카 엑스포하고 기간이 조금 겹칩니다. 오사카가 아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오사카에 왔던 아까 전에 그 관람객들이 조선통신사 하는 거 봤죠? 거기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이번 부산 스마트 시티에 또 놀러 오게 되면은 오사카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람객 수 흑자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부산 스마트 시티 이제 보러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30선 선정했습니다. 450개 중에 거의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엑스포의 목적 자체가 수출 지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기술들을 선보여서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기술을 더 많은 글로벌 도시들에 수출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온라인 수출 지원을 하는 목표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스마트 시티 기술들이 선보이냐? 우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CCTV 영상 분석,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지금 많은 도시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약 16만 대 CCTV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만 대가 서울시에 깔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뭐 연쇄살인 뭐 이런 범죄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었다. 왜 줄었겠습니까? 우리 프로파일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쇄살인범들이 줄은 게 아니라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잡힌다. 이제 잡히죠. 서울시에만 16만 대의 CCTV가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자동차 하나하나에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CCTV가 서울에 쫙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AI를 활용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능형 관제가 되면 화재가 났을 때 신고가 오기 전에도 소방관분들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쓰러지는 분이 계시다면은 CCTV가 보고 있다가 119 분들이 바로 가서 이 쓰러진 분들을 구조할 수도 있고요. 어제 침입이 발생됐다. 그러면 지능형 CCTV를 보고 있으면 이제 경찰관들도 굉장히 쉽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보려고 그러면
17만 대, 뭐 26만 대 이런 걸 사람이 다 볼 수 없잖아요. AI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만 팍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은 사람이 굉장히 적더라도 지능형 관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기술이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요즘 표현으로 신박하다. 그 뭐냐면 요 CCTV가 있습니다. 그럼 CCTV를 보면서 옛날에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 먼지가 앉으면 어떻게 닦지? 새똥 같은 게 붙으면 어떻게 닦지? 아니, 이게 분명히 먼지가 붙을 텐데 뭐 카메라처럼 우리가 렌즈를 닦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닦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거기 와이퍼가 있어서 끼끼끼끼 닦나? 근데 요즘엔 아니래요.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이 있답니다. 이 기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뭐냐? CCTV 렌즈 표면에 오염물이 붙으면 전기적 진동으로 이 오염물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렌즈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게 해서 물방울의 움직임을 유발해서 렌즈를 닦는다는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한 기술 같은데, 와이퍼가 없어도 이 물방울에 전기적 신호를 주면, 제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물방울이 이렇게 찌찌찌찌 이동하면서 표면으로부터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걸 제가 문과에서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코팅된 표면에 놓인 오염물을 전기 신호가 인지해서 이 찌직 하면은 그 유체 형상이 변화돼서 깨끗하게 닦인다. 자가 세정이 된다. 이런 기술도, 이것도 이제 수출 가능한 그런 기술. CCTV 자가 세정 기술. 야, 이거 잘만 하면은 진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AI 폐기물 선별 로봇.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폐기물을 다 그냥 버리잖아요. 아니면 뭐 구분해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저걸 하나하나 선별하기 힘든데, AI 시스템이 본 다음에, 카메라가 본 다음에 로봇팔이 자동으로 폐 자원 더미에서 종이 꺼내고 병 꺼내고 이런 혼합된 폐기물에서 각 개체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우리가 몸에 와닿는 기술들은 이런 게 있죠.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이거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최고죠.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은 지금 현재 우리도 많이 경험해보고 있는데 너무 편하다. 예를 들면은 버스와 지하철이 연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할인이 되죠. 아니면 심지어 빠른 환승일 경우에 무료가 된다든지, 택시, 버스, 그리고 지하철, 뭐 퀵보드, 아니면 심지어 나중에는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뭐 드론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상버스, 이런 것들도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다 한 큐에 연결이 되거나 한 큐에 결제가 되거나 할인이 되면 이제 정말 편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일종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버스 기술도 있습니다. 현재 2024년 7월 국내에 무려 1000대의 친환경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타봤는데 소음도 작고 진동도 작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매연이 없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버스 한 번 지나면 매연들 확 오면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도 문 쫙 열어야 되는데, 지금 수소버스가 다니면은 매연이 전혀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이 매연이 없다 보니까 너무 쾌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요즘에 가장 제가 필요한 것 같은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3차원 지하 시설물 시공 관리 기술.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아래, 지표면 아래 정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전력망도 들어가고 뭐 통신망도 들어가고 가스관도 들어가고, 근데 막상 열어보기 전에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파다 보면 사고도 나고, 뭐 전력망 건드린다든지, 막 수도관 건드린다든지, 하수도 건드린다든지, 이런 사고도 나고, 아래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중복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GPS 기반 3차원 모델로 구축하는 이런 기술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들을 뭐 상수도, 전기, 하수,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 정보를 등록해서 마치 핸드폰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없겠죠. 예전에, 요즘에도 이런 사고 많이 나는데, 상하수도 건드렸다가 막 물 콱콱 나고, 상수도관 건드렸다가 정말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물이 막 쫙 분수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기술인데, 차량 지붕 탑재형 도시 데이터 수집 장치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도시에 다니다 보면은 택시 위에 이상한 네모난 광고판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광고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고의 역할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장치가 도시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무려 저 장치를 단 택시가 2000대 이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장치 안에 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우리 뭐 도로의 포트홀, 우리 싱크홀이라 그러죠. 싱크홀이 발생했냐,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심지어 불법 현수막이 달려있냐, 뭐 쓰레기가 도로에 갑자기 뭐 퍼져있는 데가 있냐, 유동인구가 얼마냐, 이런 데이터를 모두 다 수집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장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만드는 모토브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직접 가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표님, 네. 저희가 매주 다니는 택시 위에 있는 이 모니터, 예. 이게 기업의 작품이었습니까? 아, 네, 모토부의 작품입니다. 아, 모토부. 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모토부는 도시에서 이렇게 택시 위에 설치해서 광고도 전달하고 데이터도 모아서 도시를 변화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 저희는 그냥 광고판인 줄 알았는데 이 네모난 박스가 데이터도 수집합니까? 맞습니다. 이 안에는 42개의 IoT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의 눈, 코, 입, 귀에 해당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어디에 활용하나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네. 카메라로는 도로에서의 파손, 사고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도시의 교통 흐름이 좀 많이 정체되는 지역의 네. 원인을 파악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 정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그쪽으로 보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도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싱크홀이라고 푹 빠지는 게 뉴스에 나오던데 네,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측정한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천하는. 조금 더 지방이 내려갔네 이런 거를 모아서 추천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등장함으로써 어떤 광고판의 역할도 하고 스마트 시티의 정보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 모토부가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알죠. 예. 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보면 도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를 예측하고 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그런 도시 전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활성화된 도시를 그렸습니다. 모토부가 그러한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동형 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수집 장치였군요. 맞습니다. 아,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옆에 있는 게 오늘 주인공인데 이 택시 위에 있는 물건이죠? 네, 맞습니다. 루프탑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지붕형 데이터 수집 장치. 요즘에 싱크홀 같은 거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다니면서 바닥 스캔을 쭉 하면서 포트홀 있는 곳들, 그리고 노면에 좀 크랙이 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잡고 있고, 뭐 불법 현수막, 그리고 불법 쓰레기도 저희가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 수집해서 이제 지자체에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나가다가 불법 현수막이다 그러면 그걸 찍어갖고 지자체에 알려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택시에 이런 걸 위해 단 게 꽤 많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대가 다니고 있나요? 서울에 2,000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000대 정도 운영하고 3,000대 정도? 네. 그럼 택시기사들이 요 루프탑을 달면 혹시 뭐 좀 짭짤하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보상해드리고 있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 거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최소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광고를 올리고 싶은 광고주들은 또 돈을 내고 유료로 올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도시에 왜 종합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보냅니까? 국토부랑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만 모으는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데이터 싸주면 이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나요? 사실 저기서 지금 X표 계속 하고 있습니다. X표! 예, 원가는 비밀이라고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7월에 여러분 부산 여행을 가시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볼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에도 한번 들리면은 뭐 해외여행만 여행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정말 볼거리가 많은 여행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점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져야겠죠. 자, 7월 부산에 여행을 가시면 부네치아도 볼 수 있고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어떤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지 한번 부산에서 같이 보시죠.